가치 투자자의 탄생,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대가 17인의 삶과 투자 전략, 로널드 첸지음, 김인적 옹김, FM 미디어, 8장, 가치 이끌림의 법칙, 알바로 구스만 데 라자로, 페르난도 베르나르 마르세, 집중의 예술. 베르나르는 자산운용사에 들어가기 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증권회사에서 일했다. 그가 운영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2005년에서 2006년 60%에 달했지만 2007년 사업구조 조정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야 했다. 그는 말했다.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던 알바로와 프란시스코가 베스틴베르로 불러주었으니 전화 유혹이었죠. 그는 베스틴베르가 소규모 수공업 형태의 자산운용사였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과 구스만의 체계적인 리서치 접근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선 가격이 떨어진 주식에서 시작해 시장을 공부하며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형성된 이유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경기 순환에 민감한 기업, 부채가 많거나 원가 부담이 높은 기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배제합니다. 그런 다음 경영진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업을 찾습니다. 관여하고 직접 행동하는, 자기 돈을 건 경영진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의 돈으로 도박을 하는 경영진은 피하며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도 살펴봅니다. 이때 기업을 잘 안다는 것이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과 지식, 정보와 분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기업에 대한 모든 것을 구석구석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요점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고 그것이 회사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는지, 왜 싸다고 생각하는지입니다. 업계 내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고와 최악은 어느 곳인지,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가 최고인지, 각 경영진은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비전과 사명도 기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해당 산업 특유의 회계 방식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에는 많은 시간과 생각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연례보고서와 공시자료를 모두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스만은 덧붙였다. 많은 애널리스트가 사실과 숫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 생각에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단위의 경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매출 성장과 가격 형성을 주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쟁사의 가격 책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회사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조부모 연배의 업계 베테랑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투자 대상을 분석하는 것은 콩을 세는 연습과 다릅니다. 직관적이고 총체적인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숫자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 능통하다는 것은 구스만과 베르나르에게 창조성을 부여하고 수평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특정 업종을 전문으로 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겠지만 근시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다방면에 능통한 애널리스트는 타고난 유연성으로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며 관찰한 결과를 통합해 투자 결론을 도출한다. 파라메스는 이 젊은 2인조에게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했다. 구스만은 말했다. 프란시스코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훈련된 애널리스트로서 다양한 산업을 추적하던 우리는 그 덕분에 좀 더 거시적인 접근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경기순환 주기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현금 흐름과 이익 창출 능력을 논의할 때면 늘 거시적인 견해를 제시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베스틴베르 팀은 성공 가도를 달렸으나 2008년 세계 시장이 무너졌다. 구스만과 베르나르는 해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50% 이상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행히 많은 고객을 잃지는 않았지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엔트레 카날레스 가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32라고 생각했는데 23까지 하락했습니다. 약 40%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었죠. 펀드가 폭락했을 때에는 9까지 떨어졌고 그렇다면 3배 수익률이 가능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가치 투자자에게 기회가 왔다. 구스만과 베르나르는 아넬리 가문이 소유한 이탈리아 복합기업 엑소르를 찾아냈다. 베르나르가 말했다. 가문의 후계자인 젊은 청년이 기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젊고 증명된 것이 없으며 아넬리 가문은 호화로운 생활로 유명했기에 투자자 상당수는 그가 버릇없고 게으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편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상식이 있고 겸손했으며 경험 많고 똑똑한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주당 11유로의 엑소르 주식을 샀는데 애초 계산한 가치는 최소 40유로였습니다. 꿈의 주식이었습니다. 사업은 훌륭했고 주가는 크게 하락해서 믿을 수 없이 싼 수준인데다가 소유주가 이해관계를 같이 했습니다. 3년 넘게 보유한 끝에 마침내 주가가 40유로에 달했습니다. 꿈의 투자 대상을 발견하면 그 다음은 포지션의 크기다. 베르나르가 말했다. 우수한 수익률 달성의 관건은 결국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입니다. 투자자로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엑소르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큰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스페인에 최소 분산 규정이 없었다면 더 많이 샀을 겁니다. 다른 헤지펀드 하나에도 24% 비중으로 엑소르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고 가능한 한 최대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꿈의 주식은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구스만은 시장 환경이 일반적일 때의 전략을 설명했다. 몇 가지 종목이 경험을 벌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락 위험 대비 상승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더라도 견딜 거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승 잠재력은 내부 수익률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60에서 70% 상승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3년 안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면 내부 수익률은 20% 이상일 것이고 그렇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 여력은 30%에 불과하지만 하락 위험이 극히 낮은 기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은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펀드 자금이 100억 유로 이상으로 지나치게 커지면 타협을 통해 수익률이 낮은 주식을 편입했는데 그때 가장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반드시 싸게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훌륭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옵션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프리미엄을 손해보지 않으면서 옵션 같은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돈을 잃지 않고 최선의 경우에는 위로 볼록한 수익률 곡선을 가지게 되는 전략입니다. 모든 가치주를 찾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들은 내가 어디에서 죽을지만 알면 된다. 절대로 그곳에는 가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한 찰리 먼거가 옳다고 믿는다. 이것은 굳이 건너지 않는 편이 나은 인생의 다리를 가리킨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 못지않게 끔찍한 결정을 피하는 건 역시 훌륭한 판단이다. 인생과 투자 모두 마찬가지다. 구스만은 말한다. 제 아이들에게 회계, 확률 이론,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개념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회계를 배우면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확률 이론은 판단의 승산과 결과를 예측하는 감각을 키워줍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은 인간의 행동과 행태를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벌거나 가치투자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고객과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단련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제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계 정복 같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고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르나르는 이렇게 정리했다. 구스만과 저는 피터 린치, 필립 피셔,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인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버핏처럼 차기 코카콜라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리듬을 찾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규율과 열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정을 함께할 사업의 동반자를 찾은 덕분에 홀로 연습하지 않고 함께 팀으로서 노력할 수 있으니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한 일이죠.